저는 도월이가 가짜 점쟁이이며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누구에게 누명을 주는 것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난 죄가 없다. 저기 전현, 저 과부 옆에 네가 거짓을 고하는 게야. 도대체 이들에게는 어떤 악연이 있는 걸까요?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죽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한겨울 새벽,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터 한복판. 그곳에는 피를 토하며 쓰러진 10살 남짓한 아이가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노파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도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부적만 태워 먹이면 나을 거라고. 그런데 왜 우리 손주가 이 모양입니까? 노파의 손에는 새까만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5냥이나 주고 산 신령님의 부적을 태운 죄였죠. 하지만 아이는 부적을 먹은 뒤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고 급기야 검붉은 피까지 토해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내 부적이 잘못됐다는 거요. 그때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점쟁이자 자칭 도사 도월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도월은 검은 도포를 휘날리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안에 조상의 한이 서려 있어. 부적 하나로 어찌 되겠소? 최소 은 50냥은 들여 구슬해야 하오. 50냥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이가 죽는 수밖에. 조상님들께서 노하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지. 도월은 냉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켜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군중을 갈랐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여인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을 여인 과부 은실이었습니다. 뭐야? 여자가 나서면 어떡해? 은실이 당신이 뭘 안다고? 남정네들이 수군거렸지만 은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맥을 짚더니 입을 벌려 목구멍을 살폈습니다. 독초요. 부적에 독초 가루가 섞여 있었어요. 뭐라고? 은실은 노파에게서 부적죄를 받아 코에 대고 맡았습니다. 이건 천남성이에요. 목을 붓게 만드는 맹독이죠. 당장 토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손가락을 목구멍 깊숙이 넣어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가 검은 액체를 토해냈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풀잎 같은 것이 섞여 나왔습니다. 은실은 곧바로 자신이 가져온 약주머니에서 감초와 녹두를 꺼내 물에 달였습니다. 이걸 마시게 하세요. 독을 풀어줄 겁니다. 30분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가쁜 숨이 차츰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살았다. 우리 손주가 살았어. 노파가 은실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도월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참, 운이 좋았군. 어차피 내 부적 덕에 조상님들께서 노여움을 푸신 거요. 뭐라고요? 은실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부적에 독초가 들어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들으셨어요? 그건 여편네 주제에 함부로 짓거리는 거 아니오? 여편네요? 은실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기 수법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끝까지요. 그날 밤 은실은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부적 죄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12살 딸 연희가 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나쁜 점쟁이를 정말 혼내줄 수 있어요? 은실은 딸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야 한다. 안 그러면 다음은 우리 연희 차례가 될지도 몰라. 연희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겨울만 되면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은실은 밤낮으로 삭바느질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은실도 도월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댁의 딸아이
사주가 기막히게 나쁘오. 하지만 내가 태기를 잘 봐서 약을 지으면 반드시 낫는다오. 은실은 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월이 요구한 돈, 은 10냥, 그것은 은실이 1년을 굶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결국 은실은 거절했고 도월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시오. 아이가 죽어도 내 탓 마시오. 그 말이 은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도월은 이 마을에 온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그럴싸한 점괘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올해 풍년이 들 것이오. 우연히도 그 해는 정말 풍년이었습니다. 서쪽 길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오. 정말 그 길에서 잃어버린 소를 찾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도월은 마을에 오기 전 몇 달간 이곳을 정탐했습니다. 날씨 패턴을 익히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했죠. 그리고 몇 번의 신통한 예언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흉한 방향을 보고 있소. 당장 고쳐야 하오. 이 자리에 조상묘가 있으면 3대가 망하오. 부적을 사서 집안 곳곳에 붙여야 하오.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악착같이 파고들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일수록 미신에 더 매달리기 때문이죠. 도월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장서였습니다. 조상님의 몇 자리가 잘못됐소. 당장 옮기지 않으면 자손이 끊기오. 한번 이장을 하려면 적어도 은 30냥에서 100냥까지 들었습니다. 일꾼들 비용, 도월의 택지 감정료, 제사 비용까지 합치면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 빚을 내시오. 안 그러면 당신 자식이 죽소. 도월은 마을의 고리꾼과도 결탁해 있었습니다. 이장 비용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는 구조였죠. 지난 3년간 도월의 손을 거쳐 망한 집이 7집, 그중 2집은 일가가 뿔뿔이 흩어졌고 한 집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점쟁이한테 잘못 보이면 재수 없어. 괜히 건드렸다가 저주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특히 남정네들은 겁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재물이 도월의 점괘에 달렸다고 믿었으니까요. 은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약초와 민간요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몸은 속일 수 없다는 것,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도월의 부적, 그 재료를 분석하면 정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실은 글에 서툴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간단한 한글은 배웠지만 증거를 제대로 기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글을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병약한 연희가 애초롭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프면 안 돼. 어미가 다 할 테니. 은실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실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저 점쟁이 놈을 끌어내리자. 다음 날 은실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도월의 집 앞에는 오늘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혼처를 봐주십시오. 이번 농사는 어찌 될까요? 도월은 거만하게 점괘를 보더니 부적을 내밀었습니다. 이 부적을 사시오. 은 3냥이요. 은실은 멀찍이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부적. 도월이 파는 부적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똑같은 붉은색 주홍가루가 발라져 있고 똑같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신령님의 부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대량 생산 같았습니다. 은실은 며칠 전 장터 바닥에 떨어진 부적 하나를 몰래 주웠습니다. 집에서 자세히 살펴보니 부적의 주홍가루 아래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재질도 평범한 한지였습니다. 신령님의 힘이 담긴 부적이라면 최소한 특별한 의식을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엉성하다니. 더 놀라운 건 부적마다 똑같은 얼룩 패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틀에서 지식인 것처럼요. 이건 목판 인쇄다. 은실은 확신했습니다. 도월은 부적을 목판에 새겨서 대량으로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실은 도월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도월은 마을 외곽의 큰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점쟁이 치고는
너무 호화로운 집이었죠. 담장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니 안채 뒤편에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하지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리면 끝장입니다. 은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개구쟁이 아이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얘들아, 엿 사줄게. 대신 심부름 하나만 해줘. 네. 은실은 아이들에게 도월의 집 근처에서 놀다가 담장 너머로 뭐가 보이는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 아이들이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저 점쟁이 할아버지 집에 이상한 방이 있어요. 어떤 방인데? 빨간 종이가 엄청 많이 쌓여 있고 큰 나무판에 뭔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돈주머니도 엄청 많아요. 은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잡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은실은 마을 아전에게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 도월 선생이 사기꾼이라고? 마을 아전 김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편 내가 감히 도사 어른을 모함하는 게냐? 모함이 아닙니다. 도월의 부적은 가짜입니다.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고 독초까지 섞여 있습니다. 은실은 품에서 부적재와 증거물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김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증거? 이딴 게 증거냐? 그냥 부적재 아니냐? 목판의 존재는 아이들이 봤습니다. 도월의 집 창고를 수색하면 수색,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김판서는 책상을 탕 쳤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다시 한번 이런 헛소리를 하면 니년을 유언비어죄로 잡아가겠다. 은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판서가 도월 편을 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월은 매달 김판서에게 은 10양씩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마을에서 이장이나 점술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들, 부자 상인들도 도월에게서 길한날을 받아 장사를 했습니다. 도월의 인맥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은실은 절망했습니다. 아전도 안 되면 누구한테 호소해야 하지? 그날 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실이 잠든 사이 누군가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실은 자신의 방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에 바늘이 꽂혀 있는 저주 인형, 핏빛으로 칠해진 부적들, 그리고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에 은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실이 놀라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에서 무속 사기를 쳤다더라. 과부가 혼자 사니까 사수를 부리나 봐. 당장 끌어내야 해. 순식간에 집 앞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도월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신령님께 여쭤보니 은실이라는 여인이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다 하셨소. 거짓말입니다. 이건 누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변명 말하라. 내 놈이 나를 모함하려다 실패하니 마을 전체를 저주하려 든 것이지. 도월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판서가 나타났습니다. 은실, 내 놈을 무속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에요. 이건 누명입니다. 닥쳐라. 인연을 당장 잡아가라. 포졸들이 은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안에서 연희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희야, 은실이 소리쳤지만 포졸들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저 애가. 의원을 불러?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만 도월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은실은 마을 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감방, 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서 은실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연희는 괜찮을까? 밤마다 딸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김판서가 찾아왔습니다. 은실아, 내 놈이 죄를 인정하면 곤장 20대로 끝내주마. 저는 무죄입니다. 무죄. 네 집에서 저주 인형이 나왔는데 그건 누가 몰래 넣은 겁니다. 도월이가 저를 모함하려고. 또 도월 선생을 모함하는구나. 좋아. 그럼
곤장 50대다. 맞아 죽기 전에 정신 차려라. 김판서가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은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 감방 창살 틈으로 작은 손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마을의 한 아이였습니다. 은실이 약을 쥐어줬던 그 아이였죠. 네가 어쩐 일이니? 이거 아줌마 딸이 주라고 했어요. 아이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촛불을 비춰보니 연희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가 오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점쟁이의 돈주머니는 지게 밑에 숨겨져 있어요. 마당 우물 옆 지게요. 제가 몰래 봤어요.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 내 딸, 그리고 그 순간 은실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돈주머니. 그 안에 피해자들의 증거가 있을 거야. 은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다음 날 은실은 김판서에게 요청했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장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만약 제가 거짓말을 하면 곤장 100대를 맞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실을 증명하면 저를 풀어주십시오. 김판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전현이 뭘 하겠어? 창피만 더 당하겠지. 좋다, 허락하마. 장터가 열리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은실은 포졸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도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죠. 자, 은실, 네가 할 말이 뭐냐? 김판서가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은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도월이가 가짜 점쟁이이며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허허, 또 그 소리냐? 먼저 도월의 부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은실은 품에서 여러 장의 부적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도월에게서 산 부적들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은 것이죠. 그게 어쨌다는 거냐?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부적의 문양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주홍가루의 얼룩까지 똑같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똑같네? 신령님의 부적이면 다 달라야 하는 거 아냐? 도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신령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내려주신 것이오. 거짓말입니다. 은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적들은 목판에 새겨서 찍어낸 겁니다. 도월의 집 창고에 그 목판이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목격했습니다. 은실이 손짓하자 몇몇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봤어요. 도월 할아버지 집에 빨간 종이가 엄청 많았어요. 나무판에 글씨도 새겨져 있었어요. 도월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들 말을 믿겠다는 거냐?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은실이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 전 도월의 부적을 먹고 죽을 뻔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적에는 천남성이라는 독초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우연이었소. 내가 어찌 그런 걸.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도월의 다른 부적들도 조사했습니다. 모두 값싼 약재에 독초를 조금씩 섞어놨더군요. 왜 그런 짓을? 사람을 더 아프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야 또 찾아오니까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아버지도 도월 부적 먹고 더 아팠는데 나도 그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도월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요. 인연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럼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실이 김판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월의 집 마당 우물 옆 지게 밑을 수색해 보십시오. 거기에 돈주머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김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돈주머니 안에는 도월이 사긴 친 사람들의 명단과 돈이 들어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도월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집을 함부로 뒤지겠다는 거냐? 왜요? 떳떳하면 보여주시죠. 은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뭔가 숨길 게 있으신가요?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맞아. 수색해봐야지.
우리 돈이 정말 거기 있을지도 몰라. 당장 가보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월을 쳐다봤습니다. 도월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색 같은 건 필요 없소. 이건 모함이라고. 그럼 왜 도망가려 하시죠? 은실의 차가운 목소리가 도월의 등을 쳤습니다. 결국 군중의 압박에 못 이긴 김판서는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라. 30분 후 포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먼지 묻은 낡은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루를 열자 안에서 수십 개의 돈주머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 주머니마다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 마이너스 이장비윤 50냥, 방씨 노파 마이너스 굿비윤 30냥, 최씨 청년 마이너스 혼사 택일은 20냥. 사람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잖아. 우리 아버지 이름도 여기 있어. 이 도둑놈. 순식간에 장터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월, 내 놈이 감히 내 돈 내놔. 사기꾼. 사람들이 도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월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아니요. 이건 오해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놈 때문에 목을 맸다. 노인은 오열하며 도월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이 이장을 해야 한다고. 안 그러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지. 우리가 빚을 내서 이장을 했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아들이 죽었어. 저는 이 살인마. 노인이 도월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판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몰랐소. 도월이 혼자 한 짓이오. 하지만 은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김판서님도 공범입니다. 뭐라고? 도월의 돈주머니 중 하나에 김판서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은 10냥이라고요. 포졸이 그 돈주머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로 김판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뇌물입니다. 김판서님은 도월의 사기를 묵인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아전이 부패했다고? 저런 놈이 우리를 다스렸어? 김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소. 단지 잡아가십시오. 은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포졸들이 주저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압박에 결국 도월과 김판서를 포박했습니다. 놔라. 나는 아전이다. 나는 신령님의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실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요.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권력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맞아, 은실이가 옳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바로 그때 뒤에서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연희가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연희야. 은실이 달려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아니다. 우리 연희가 도와줘서 해낸 거야.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도월과 김판서는 수령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도월은 곤장 100대와 10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김판서는 파직되고 곤장 80대를 맞았습니다. 도월이 빼앗았던 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망해버린 집안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실은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나섰더라면. 그날 밤 은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배워야 한다. 다음 날부터 은실은 마을 서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훈장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인이 글을 배운다고? 네, 증거를 스스로 기록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요. 훈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가르쳐 주리다. 은실은 밤낮으로 글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에 계를 만들면 어떨까요? 계라니? 서로 돕는 모임입니다.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누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제가 장부를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요. 은실의 진지한 눈빛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해봅시다. 그렇게 마을 최초의 상호부조 계가 탄생했습니다. 은실은 매달 정확하게 장부를 기록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약값이 없는 아이에게는 약을 지어주고 상여비가 없는 집에는 계의 기금으로 도왔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1년 후 은실은 서당 앞에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정직 약방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어머니, 간판이 예쁘네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정직이 제일 중요한 거란다. 은실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실은 일기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지만 한자 한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오늘도 세 사람을 치료했다. 모두 거짓 없이 정직하게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실은 이제 50대가 됐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연희는 건강하게 자라 혼인을 했고 손주까지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인이 은실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사기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나서세요. 하지만 저는 약한 여자인데. 아니요. 은실이 젊은 여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아요.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젊은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래, 거짓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은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편네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여편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주저하지 마세요. 은실처럼 끝까지 싸우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